이 광주 군공항 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부대 양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은 하는데 4,500억 원 정도의 군공항을 인센티브. 유치하면 일단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된다. 관련법 개정이 발의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저희가 지난 시간 뭐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나눠봤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더 깊숙하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뭐 이 통합과 관련된 얘기 혹시 그때 못 하신 얘기들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준비했구만. 아니 준비한 건 아니고 이게 사실 그런 방향을 어떻게 광주 전남이 가져가겠냐 네.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대구 경북 사례를 좀 따라가지 않겠나 하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기본 방향이 1대1 대등한 통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쪽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권한과 지위를 동등하게 또는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뭐 가져간다고 해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동등한 입장에서 만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뭐 광주 전남도 비슷한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고 다만 여기에서 일부 지역에 뭐 폐지가 되거나 신설, 통합, 분리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사실 없잖아요. 통합 그렇죠, 과정에서. 그래서 명칭을 일원화하는 이런 과정들은 겪겠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1대1 대등한 통합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광역지자체 간의 통합을 하려면 최소한 2년에 가장 짧아도 2년이 걸려요. 2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연구 영역도 해야 되고 또 뭐 기본 구상안 통합에 따른 구상안을 마련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주민 투표를 거쳐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럼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2년, 짧아도 2년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뭐 솔직히 저희가 이 통합 얘기를 하면서 뭐 다양한 숙제 얘기도 좀 해보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냐 얘기도 좀 했었는데 지금 뭐 두 분 얘기하신 것도 들어보면 사실상 그 가장 평등한 상태에서 네. 진행이 돼야 사실은 모든 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느냐 그럼 누가 보더라도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가장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가장 민감한 게 통합에서 또 공무원 사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남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는 굉장히 민감하죠. 왜냐하면 승진과 승진하고 관련돼 연결돼 있고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더 이제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뭐 시군 통합도 도시와 농촌, 시 단위와 군 단위의 통합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민감해해요. 네. 공무원 조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이영석 만들어주는 광주 광역시장이 9월 15일 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네. 제안을 했는데 전남도에서 그냥 대변인실 성명 하나로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 뭐 소극적인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되려면 도지사가 김영덕 도지사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식 발표. 이영석 광주시장의 그 통합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나서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TF팀이 구성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이죠 지금은. 예, 일단 김영록 지사도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선출직이고 2년도 안 남은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정치인들은 다 그래요 사실. 그렇죠. 정치인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광주광역시장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광역지자체장인 도지사가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광주 군공항 이전과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게 봐요. 원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알아서 또 다음 우리가 해야 될 문제를 또 이렇게 슉 뽑아주시니까. 공공함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아침에 출근할 때 일단 간을 집안에다 딱 빼놓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말 그대로 이 통합과도 가장 맞닿아 있는 네. 그리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군공항 문제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광주 전남 통합 문제들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 이면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한 것들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참 이 광주 군공항 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군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기부대 양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은 하는데 진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까지 이제 진행돼 왔죠. 광주 군공항은 당초 국방부 계획은 2028년까지 이전하는 걸로 그쵸. 전남의 어느 곳으로든지 이전하겠다고 했었고 2013년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이 됐었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일단 뭐 4,500억 원 정도의 군공항을 인센티브. 유치하면 일단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저는 뭐 다시 더 많은 인센티브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된다 해서 뭐 관련법 개정이 발의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군공항 대체시설을 건설을 해가지고 국방부에 기부를 하면 국방부가 이제 기존에 군공항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시설들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 그대로 양여하는 방식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고요. 국방부 장관이 이전 건의서 승인을 내면은 2단계로 뭐 이전 부지 선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3단계로 최종적으로 이전 사업, 지원 사업 그리고 종전 부지 사업 이렇게 좀 마무리가 돼서 2028년까지 끝낸다. 이게 원래 당초 목표였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뭐 일방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계획이 앞서서 있군. 통합도 광주가 이렇게 지른 것처럼 네. 이 군공항 문제도 사실 광주에서 너무 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항이 뭐 공항 시설, 부대 시설하고 뭐 소음 완충 지역까지 하면 사실 900만 평에서 1,00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설령 무한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육지에서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인근 바다를 매립해서 그 900만 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나온 이제 공 얘기도 마찬가지로 공은 이제 간척지가 있죠. 공만에. 공만. 그래서 이제 공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아무튼 이게 아주 너무 민감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는 뭔가 뒤에 가려진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굳이 이전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방부에서 군공항 운영으로 인해서 이제 소음 피해가 주민들의 그렇죠.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가장 큰 발생돼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배상을 하게 되니까 이 배상에 대한 책임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민원이 많다면 훈련 과정에서 공군 훈련 과정에 영향을 또 미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군 전력을 강화시키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공항, 그 광주에 있는 군공항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그렇죠. 폐지할 수는 없고, 뭐 국가안보상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인데, 광주 군공항이 있을 때는 외곽 지역이었죠. 근데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도심 속에 공항이 되고, 그렇죠. 결국 소음 송정리가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고, 개발이 될지는 예, 예. 몰랐죠. 그리고 또 이제 맞아요. 그 소음 공해와 그 위험도 뭐 이런 게 상승하면서 이전의 요구에 이제 부딪히게 됐죠. 이러다 보니까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전남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가장 웃겼던 게 그거였어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광주에 계신 분들은 일단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하나로 보시더라고요. 패키지로 네. 처리하겠다 이런 그래서 뭐 여론도 이번에 있었죠.
자꾸 전남에선 있는 이제 해당 그 후보군의 이름이 올라져 있는 지자체에서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사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이거에 대해서 군공항이 분명히 이전은 해야 되지만 어디로 해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단체장들과 언급하진 그런 얘기조차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더. 네. 그러다 보니 정작 답답한 광주에서는 군공항도 가져가야지. 왜 민간공항만 가져가? 군공항 안 가져가면 민간공항도 가져가면 안 되지. 어. 그치. 그렇게 생각. 근데 참 이게 참 저는 웃긴 것 같아요. 원래 민간공항 자체가 무한공항이 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광주 네. 공항에 민간공항 기능을 무한으로 이전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지어졌고 또 이명박 정부 때 그걸 그렇게 좀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못했어요. 때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하고 있는 것을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던져버렸죠. 던져버렸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체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되게 웃긴 게 그동안은 이제 뭐 무안이다, 네. 해남이다, 설령 뭐 신안까지도 이제 언급이 됐었다가 네. 요즘엔 신안은 좀 들어가고 일단 네. 섬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보급로가 없어지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국군 전략상. 근데 네. 엄하게 갑자기 동북권에서 공이 턱 튀어올라 버렸어요. 네. 지금 공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반대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고흥이 30년 뒤에 그 인구 소멸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한 명이 아쉬운 지역인데 만약에 뭐 군공항이 들어서서 전투기가 이렇게 지역을 날아다니고 하게 된다면 집단 이주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뭐 드론 특화단지 이런 고흥의 미래 산업들이 다 스톱이 된다. 그러니까 고흥은 10조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안 받는다. 하면서 지금 언급만 돼도 난리가 나. 고흥군은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510만 평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드론 특화단지 등 4,500여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고흥 미래산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잦은 전투기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청력 손상이나 수면 장애를 호소할 수 있고 집단 이주 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조를 줘도 필요 없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를 말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우리 고흥에는 군공항 오는 자체가 고흥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후보지 검토를 철회할 때까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내놨습니다. 1단계는 기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에 강력 대응을 하고 국방부에서 후보지를 처리하지 않을 시 2단계에서는 범국민연대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아직 초기 검토 단계고 확정된 게 없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 이에 대해 고흥군은 질의응답에서 기존 후보 대상지들의 반발로 갑자기 고흥군이 후보지로 언급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다른 지역이 반대하니까 이제 와서 추가로 검토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타당성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검토 자체를 중단하고 처리하라. 고흥이 지금 가장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드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근에 일반 조그만 공항이 하나가 있어도 사실은 드론을 못 띄우잖아요. 못 띄우죠. 예. 그리고 시간 외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드론을 띄울 때는 또 허가를 맡아야 되고 낮 시간에조차도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제약을 100% 받는데 드론 산업을 거기서 활성화를 시킨다? 띄우지도 드론- 못하는 동네가 활성화를 시키는 드론도 소음이 굉장히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드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자리, 그다음에 뭐 민간 자격증, 여러 가지 뭐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이 함께 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군공항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 뭐 물론 관련된 뭐 군인들도 올 거고 네. 시설도 들어오겠지만 일단 폐쇄적인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한계점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사실은 이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솔직히.
근데 뭐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도 이게 지체되고 이렇게 당초 계획한 2028년은 다가오고 있고 네. 이래서 지금 이용빈 의원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냈죠. 냈죠. 거기 보면 이제 추진 절차상에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지원의 근거를 명시를 해서 정부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그게 그냥 골자거든요. 그리고 근데 개정안- 지자체가 좀 부담을 덜어주는 거.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거기다가 핵심은 네. 또 기한도 못 박았어요. 그 예, 예. 개정안 안에 예. 군공항 이전 사업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예. 하는 기한을 못 지금 박아서 특별법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개정안 골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럼 있지 않을까요? 이 개정안을 뭐 폐기해라 혹은 뭐 하지 마라. 그쵸, 이제 그래서 아직은 이 발의만 군공항 된 문제가 뭐 다른 지역도 있고 경기도 화성도 있고 뭐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뭐 국가의 어떤 국가 안보상 전략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체되기보다는 추진돼야 된다고 국회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공감한다면 또 쉽게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수원도 지금 같은 예. 그래서 수원이랑 그다음에 광주 이용빈 의원이랑 같이 공동 발의하신 내용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뭐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결국은 서로 간에 충돌만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너 잘났니 나 잘났니 보다 서로 간에 이게 일로 갔을 때 이런 혜택이 있고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이런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 같이 고민해 봅시다를 던져줘야지 무조건 됩니다, 안 됩니다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물론 이제 이 얘기 저기 하면서 사실은 여러 얘기들 좀 해왔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뭐 그 옛날 가수 중에 오늘 아까 밥 먹으면서 그 노래 들었는데요. 대화가 필요해요. 아 오늘 그때 그게 확 들어오네요. 아까 들었죠. 네. 진짜 말 그대로 이 대화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뭐 못다한 이야기들 좀 있으신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과장돼 있고, 뭐 확대돼 있고, 이게 팩트 이상, 사실 이상으로 사실 자체가 왜곡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감정이 앞서 있고. 감정이 앞서 있고, 그리고 그 아무 근거 없는데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주장은 훨씬 더 설득력이 더 그게 전파가 쉽게 되고 쉽게 수용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근거 없는 소문들, 가짜 뉴스 이렇게 되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오히려 본질을 놓쳐버리고 본질은 실종되고 그냥 서로 간의 충돌과 대립만 남는 그런 경우가 지역 현안을 두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뭐 쓰레기 매립장도 그러고 맞아요. 예, 뭐 엄청난 막 얘기들이 사실 그렇죠. 그 근거도 없는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주민들 믿고 그러면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뭐 우리 불독 기자는 진짜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결론을 어쨌든 우리가 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 대화의 장에 임하셨으면 정치인분들이 그런 바람이 큽니다. 인류 역사상 그랬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킨 게 사피엔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구상의 최고 포식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가 이 지구촌 그리고 뭐 광주전남 상생의 문제 뭐 공동 번영하고 공동으로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가는 그런 문화, 그런 담론 문화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영화 혹성 탈출단 보셨죠?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좀 바라야 되지 않을까. 원숭이도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아무래도 이게 비슷한 유전자다 보니 그래서 뭐 저희는 오늘 진짜 말 그대로 뭐 정치권이던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건 정말 제대로 된 대화 속에서 이런 현안들을 좀 하나하나 좀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살짝 던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정말 지역에서 핫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